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 이틀째 많은 눈이 내리면서 60cm 안팎의 눈이 쌓였습니다. 동해안에도 지난밤 사이 비가 눈으로 바뀌며 하루 종일 제설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 강한 눈발이 쏟아졌다 소강 상태를 보이기를 반복하며 이틀째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해안에도 지난 밤 사이 기온이 내려가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 있습니다. 대설특보도 확대돼 한때 강원도 전 지역에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미시령과 향로봉 등 일부 산간에는 60cm 안팎의 눈이 쌓였고 동해안에도 15cm 넘게 눈이 내리며 하루 종일 제설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눈 구름은 태백산맥을 넘어 영서 지방에도 적지 않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처럼 많은 눈이 내리며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눈길 교통사고가 100여 건에 달했고 한때 차량이 도로에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는 상습 제설 구간 도로와 국립공원 탐방로 등 64곳을 총재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타고 온 이번 눈은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이라 무게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비닐하우스 같은 구조물이 무너지거나 소형 선박이 침몰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편 기상청은 내일 오후까지 시간당 2-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매년 100만 명이 넘게 방문하는 우리나라 대표 겨울축제죠. 화천 산천어 축제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3년 만에 열렸는데도 얼음 낚시를 위해 달려온 인파는 폭설 속에서도 축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km의 화천천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얼음장을 가득 메운 인파들. 하나같이 얼음 구멍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잡았다! 여러 번의 챔질 끝에 얻는 손맛을 보기 위해 한없이 내리는 눈발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얼음 낚시터에서 꺼내 올린 산천어인데요. 이렇게 잡은 산천어는 직접 맛볼 수 있습니다. 산천어를 구워서도 먹어보고 산천어로 만든 가공식품도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화천 산천어 축제가 문을 연 이후 주말 하루에만 12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인데도 인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트롯맨 손잡기 12시 타임 출발! 신호가 울리자 차가운 물속에 뛰어들어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고 잡은 산천어를 옷 속에 한가득 집어넣기도 합니다. 산천어 낚시를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5시간 넘게 걸려서 왔는데 후회되지 않고 잘 된 것 같아요. 100m 길이의 얼구미성을 직접 타고 내려올 수도 있고 얼음 썰매, 짚라인도 즐길 수 있습니다. 세계 유명 건축물을 얼음으로 재현한 실내 얼음 조각 광장. 밤에는 오색 찬란한 산천어 선등거리 축제도 열립니다. 한겨울 추위도 잊게 만들 정도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화천 산천어 축제는 오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평창군이 정부 공모 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지난해 스포츠 체험 시설을 만들었지만 정작 운영할 엄두를 내지 못하면서 수개월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보조금을 주며 위탁 운영을 한다는 계획인데 정부 공모에 섣불리 접근한 것이 오히려 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설상 경기장이 밀집해 있는 평창 알펜시아 올림픽 파크입니다. 스키 점프대 앞 공터에 알록달록한 철제 구조물이 우두커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지원을 받아 만든 체험시설, 일명 스카이타워입니다. 600제곱미터 터에 높이 9.3m 규모로 번지점프와 짚라인 등을 갖췄습니다. 2020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무려 3년에 걸쳐 만든 스포츠 체험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 모두 10억 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 지난해 9월 완공됐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을 하지 못한 상황. 주민들은 어떤 용도의 시설물인지도 전혀 모르는 실정입니다. 이거 뭐 하는 시설인지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15개월이 안 된 것 같은데 전혀. 한마디로 흉물스러워요. 짓는 것도 별로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몇 년째 하는 것 같아요.
결국 평창군은 해당 시설을 위탁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탁 조건에는 군 보조금으로 연간 1억 4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안전요원과 발권직원 등 필수 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를 모두 보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운영 수익은 평창군이 가져온다는 건데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위탁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우리가 투입된 만큼 그 아웃풋이 결과물이 지금 당장은 나오긴 어려울 수 있지만 앞으로 그래도 좀 계속 노력을 해서 현재 평창 노람들 일원에 추진되는 수학 아카데미아 건립도 국고 보조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막대한 운영비 부담이 예상되면서 착공도 하기 전부터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단발적 정부 지원에 눈이 멀어 섣불리 공모에 뛰어든 것이 재정 부담만 키운 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국방부가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개정을 밝혀 민간인 통제성 북상 등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접적, 비접적 지역, 항공작전기지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인 가운데 킬링존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민간 통제선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관련 법률 개정 방향을 주시하며 국방부와 특별법 특례 포함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강원학생 진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모 상담을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진단평가 출제에 참여한 현장 교사단이 상담을 신청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10분씩 전화 상담을 진행합니다. 도교육청은 겨울방학 교충교재와 학습 지원 동영상을 제공하고 상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새 학기의 담임교사나 교과 교사를 통해 상담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에 연세예술원이 설립되고 본격적인 대중예술 전문 교육이 시작됩니다. 연세예술원은 대중예술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맞춘 범연세예술교육원으로 영화학, 연극학, 실용음악학 각 40명씩 올해 첫 신입생을 뽑습니다. 현재 영화, 연극, 뮤지컬, K-팝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예술가들을 초빙해 교수진을 꾸렸고 학점 은행 제도를 통해 학사 학위 취득도 가능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